컴퓨터가 그게 없어 리모컨. 그 2층 데스크에 말하면 들어주시면 그럼 데스크에 말하고. 제가 알아볼게요. 응. 그 1년짜리. 그러면 됐고 여기까지 했죠. 다음에 평면 방정식. 우리가 한때 직선이었다면 평면을 배우게 된다. 한 점 뭐를 지나냐면 A점을 지나고 X1, Y1 제돈이라고 할까? 그리고 평면 위의 임의의 한 점을 X, Y 제시라고 할게. 그리고 얘를 평면과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불러주는데 이 법선 벡터를 A, B, C라고 한번 놔보자. N이라고 한번 써볼게. 어떤 벡터? 틀어 달리자. 네. 다시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평면 위의 임의의 한 점을 x, y 자치 방정식 구하는 요령이죠.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서로 뭐네? 얘는 수직이지. 그래서 평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x1 a. 왜냐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서로 수직이거든. 그래서 4점. 그 다음에 4점. b에 y-y. 이거에서 이거 뺀 거죠. 이 벡터는. 그 다음에 c에 z-제곱. 이게 몇이다? 여기다. 그래서 얘는 결국 이제 AP 벡터와 여기 M 벡터가 0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PA 예적 A가 0이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내 시야상으로 모르지?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죠. 이건 이제 잘 몰라도 상관없다. 이게 뭐가 되냐면 평면 방정식이 된다. 한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A, B, 그리고 법선 벡터는 뭐냐면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불러주면 어떤 벡터, 어떤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229번을 보면 얘를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표준형이거든. 얘를 전개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 이퀄 0. 그래서 요거 전개한 걸 임의의 문자 d라고 둬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요게 평면 방정식이 된다. 한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나와 있는 평면 방정식. 평면 방정식. 그래서 두 가지 평면 방정식의 식이 있다. 졸라 쉽죠? 자, 그 다음에 8번. 어, 1, 2, 3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이래. 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건 얘의 얘의 방향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맞지? 직선 다 쓰기 귀찮아서 얘만 쓸게. 2, 4,1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2의 x 마이너스 더하기 4의 y 마이너스. 요게 법선 벡터고 평면에 y 마이너스 거기에 1의 z 마이너스 3 이퀄 0이에요. 한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이거인 평면 방정식 쓴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점 2,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한 평면의 평행이래. 평행한다는 건 안 만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법선 벡터가 뭐해? 얘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서로 법선 벡터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법선 벡터가 뭐냐면 개수 갖고 오면 되죠. 쓰기 귀찮아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방정식은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z 플러스 1 이퀄 0이 되죠. 배우지 않으면 어렵지만 한번 배우면 잘 안 꺼먹는 단원이기도 하고 배우기만 하면 그냥 어렵진 않아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483번 한번 해보세요. 법선 벡터 계속 쓰면 되고 점 쓰면 되고 표현이 두 가지죠. 다시 한번 써주면 지나는 점 x1, y1, z1이 점이고 a, b, c가 법선 벡터죠. 아니면 이걸 전개한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지금은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점과 법선 벡터가 나오고. 자, 3,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z 이꼴 4에 평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법선 벡터가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a, b, c가 법선 벡터니거든요.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z 앞에 개수.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2,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선 벡터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평면이니까 이렇게 3의 y 마이너스 1의 z 더하기 2 이퀄 0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이 평면 위에 누가 있어? 1, a, 마이너스 4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a 대입하면 3a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3a가 6이 되겠죠. a가 2가 되겠죠.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평면. 왜냐면 왜 세 점일까? 미지수가 몇 개야? 3개. 4개잖아. 뭐야? A, B, C, D. 야 너희들 4점을 지나는 직선, 3점을 지나는 직선, 평면 방정식은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근데 미지수가 실제로 4개인데 점이 3개밖에 안 나와. 왜 3개야?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러 개 있니? 1개밖에 없니? 1개밖에 없어. 그래서 직선을 구할 때는 점 2개가 필요해. 3점을 지나는 평면은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어. 3점을 지나는 평면은 1개밖에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 가장 안정적인 게 뭐냐면 3말이야. 그래서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장 평온한 거야. 다리가 4개, 5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3개만 있으면 이 평면을 다 지탱을 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건 3발이야. 이런 건 졸라 불안하죠. 뭐 부러지고 뭐. 이게 제일 안정적인 거. 근데 이게 나빠. 얘는 이건 좋은데 이게 나빠. 이걸 여기다 딱 따라 써야 돼.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미지수가 4개인데요. 또 그냥 대입을 해서 풀면 돼. 다시 세 점을 지나는 평면 방정식. 여기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하면 또 문제 커져.
문제 여기다 대입할 건데 점이 뭐냐면 0,0,2고 0, 마이너스 14,0이고 4,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0,0,2 2c 플러스 d가 0이다. 0, 마이너스 14,0 그럼 마이너스 14b 더하기 d가 0이다.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4, 4에 231쪽이야.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되니까 더하기 d가 0이죠. 그래서 뭐 d가 가장 좋겠다. c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d가 되고 b가 뭐냐면 14분의 1 d가 되고 d가 14분의 1이니까 여기 되면 마이너스 7분의 1 d가 되죠. 그럼 얘는 7분의 6 그래서 4a가 7분의 6의 6d가 되죠. 4로 나누면 a가 4로 나누니까 14분의 3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자를 d로 표현하는 거죠. 14분의 3dx d 대신에 14분의 1dy c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dz 더하기 d 꼴. 근데 d는 0이 아니다. d에다 0 대입하면 뭐야 이게? 다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d가 0이 아니야. d는 약분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작은 의견에 뭐 14 곱해주면 좀 깔끔하겠죠. 3x y 14 곱해주면 마이너스 7z 14 곱해주면 더하기 14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면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율을 구하라는 거지. 한 문자로.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싹 약분되고 평면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쉽죠? 이것도 뭐 485번. 그래서 이렇게 할게. 어렵진 않은데 해주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선생님이 한번 도와주고. 안녕하세요. 직선을 구하는 얘기는 방향 벡터를 알아야 되고 A점을 지나는 거니까 점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 벡터만 구하면 되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해볼게요. 0,1,2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b 더하기 2c 플러스 d가 0이지.
다음에 1,0,1이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d가 0이 되는 거야. 1,1,0이니까 1, 1, 0.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d가 0이 돼. 위에서 아래 거 뺄까? 그러면 c-b가 0이니까 c가 b구나. c 대신에 b 대입할까? 그럼 얘는 뭐야? b가 되는 거니까 3b죠? 싹 넘기면 b가 마이너스 3b구나. d가 마이너스 3b니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b죠? a가 2b구나. 그래서 평면관정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2bx a 대신에 b는 b, by, c는 b, bz, d는 마이너스 3b. 그래서 b로 이제 약분해주면 3 이퀄 된 거야. 평면관정식 구했습니다. 근데 얘하고 뭐래? 얘하고 수직이고, 다시 얘하고 수직이라는 건 얘의 법선 벡터가 있을 거야. 2, 1, 1이지. 근데 얘하고 수직이라는 건 얘의 방향 벡터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방향 벡터가 2, 1, 1이고 어떤 점? A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직선의 방향 벡터. 평면의 법선 벡터이죠. 그래서 2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1분의 z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선생님 좀 어려워요 하는 사람은 약간 아직 정의가 평면이나 직선이나 아니면 법선 벡터나 아니면 방향 벡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좀 덜 잡혀서 그래요. 잡히기만 하면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자, 10번에 보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z 이퀄 3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 이퀄 2 얘와 얘의 교선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공간에서의 평면은 평면에서의 직선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 두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라. 두 개를 연립하고 있어. 두 평면을 연립을 해서 뭘 구하라? 얘는 교선을 구하라는 거야. 이 교선 방정식. 얘 구하라. 두 개를 연립해야 돼. 얘 교선을 구한다는 거야. 연립하는 거지. 쉬워.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 하는 방법이야. 외워도 돼. 빼고 빼면 마이너스 1. Z 소거되고 플러스 1 이퀄 3. 그래서 x는 뭐야? y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어. 그럼 x는 y 마이너스 2 된 거야. 두 번째 y 플러스 2야? y 플러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x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또 x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y야. 그래서 y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위에다 넣자. 그래서 3x 더하기 y 대신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z 이퀄 3이죠.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z가 뭐가 돼? x가 2x가 z 플러스 5가 돼. 그럼 x가 2분의 z 플러스 5죠. 된 거야. 땡땡땡. x는 y 더하기 x는 2분의 z 더하기 4x 4x구나. 보시죠. 4x는 z 더하기 그래서 4로 나눠주면 4분의 z 더하기 5가 돼. 그래서 x는 4분의 z 더하기.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z에 대한 식 갖다 놓는 공간에 푸는 방법. 푸는 방법 아주 쉽죠. x는 뭐 표현해? 선생님 그럼 이건 답이 여러 개 나오네요. 여러 개 나오고. 선생님은 x를 기준으로 했는데 본인이 y를 기준으로 하면 y는 x에 대한 식, y는 z에 대한 식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만약에 단답형이나 그 서술형 문제였으면
학교 선생님이 또 분주하게 여러 가지 답을 내면서 계산을 해야죠. 다 똑같은 답인 거야. 지금 다행히 여기에 나온 답이 선생님이랑 똑같은 답이네. x를 대해서 푼 거라. 아래 거 한번 해보세요. 487 해보세요. 487. 이거의 교선의 수직이고, 교선의 수직이라는 건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교선인데 얘하고 수직이 된다. 그럼 이 교선의 방향 벡터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이래. 그러니까 이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고, 지금은 뭐 1, 2, 4죠. 그걸로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한 거니까 한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를 아는 평면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 이해해보면 되게 쉬워요. 개념이 잘 잡혀야지, 개념이. 다녀오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렵진 않은데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그래서 일단 교선 방정식을 구해보고, 왜냐하면 나는 이 교선의 수직이고, 이게 수직이 요 평면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일단 교선을 먼저 구해볼게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이 0이고 x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이 0이고, x 소거가 좀 좋겠다. 위에서 아래 거 빼면 2y 빼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이 0이지. z은 2y 마이너스, 이것보다는 이게 좋죠. 여기다 해서 2y는 z 플러스 1이야.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2분의 z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엔 이걸 대입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z를 속아야 돼.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고 이거 마이너스 1이 z죠. 그래서 z 대신에 이걸 대입할게요. 일어났나? 그래서 x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이.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4y가 x 플러스 3이고, 그래서 4로 나누면 4분의 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y는 4분의 x 플러스 3.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이거 순서가 좀 귀찮아. 그래서 4분의 x 플러스 3,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2분의 z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얘 교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평면을 구하는 거니까 얘의 방향 벡터가 얘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향 벡터를 뽑아 먹어라. 4, 1, 2가 되죠. 그리고 몇을 지나는 한 점 3,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평면. 그럼 어떻게 써? 4에 2점 지나니까 x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 y 더하기 2에 z 요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이거인 평면 방정식이죠. 전개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개념대로 풀면 돼요. 그냥 개념대로 쭉쭉 나가고 있는 거야. 개념대로. 자, 그 다음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평면과 11번이 지금 뭐냐면 평면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근데 직선이 x-1 2분의 y 더하기 1 3분의 z-2죠. 대충 눈치챘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 직선 위의 임의의 점,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을 어떻게 놔? t라고 놓고 x, y, z를 t에 관한 매개 변수 한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걸 여기다 뭐하면? 대입을 하면 왜?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평면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 대입하면 t 풀리고 다 해결. 졸라 쉽죠.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1, 곱해서 넘기면 2t 마이너스 1, 3t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3t 플러스 3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10t 더하기 4 곱하면 4, 3, 11t 더하기 8 마이너스 11이 풀려 2t, 5t 13, 16 이꼴 마이너스 5 잘됐죠. t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 점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답이죠. 교점의 좌표.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직선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마지막 문제였다면 평면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도 마지막 문제야. 12번.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 전거는 그냥 개념으로 그냥 푸는 거라서 시험에 나올 거는 시험에 나온다는 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데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되죠. 쉬우니까. 그래서 요게 조금 여기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난이도가 있어요. 평면이 있고 점이 있는데 A라는 점 5, 1, 4요. 여기에서 이거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1번 AH를 구하시오. 야 얘가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이퀄 1이지. 자 얘기해봐. 지금 AH의 직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점이 나왔으니까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얘 방향 벡터만 알면 되는 거지. 방향 벡터와 한 점을 알면 직선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얘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해? 얘 뭐와 똑같아? 법선 벡터와 똑같지. 그러니까 얘 법선 벡터가 얘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답은 된 거야. 3분의 x-5 2분의 y-1 마이너스 1분의 z-3 된 거야 이게. 이게 AH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그 다음에 H의 좌표를 구하래. 직선 구했네. 그럼 또 어떻게 해? 똑같이 이거 뭐라고 둬? T라고 두지. 그래서 이 H점을 곱해서 넘기면 3T 더하기 5 곱해서 넘기면 2T 플러스 1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T 플러스 3 근데 얘가 평면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대입할게요. 그래서 3배하면 9t 플러스 15 2배하면 4t 플러스 2 마이너스 1배하면 플러스 t 마이너스 3 그게 1이다. 14t인가? 요거 하면 17, 13 요거 좀 이상한데? 17, 13 넘기면 마이너스 12 t가 이게 맞아? 마이너스 1이지. 어디? 는 마이너스 는 뭐라고? 1이죠. 미안해. 더하기 1이구나. 더하기 1은 0이구나. 또 내가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해.
그래서 14t 3에다가 하면 더하기 14가 0인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5가 되겠죠. 그래서 h의 좌표까지 구했습니다. 답이죠. 아래 거 한번 해보세요. 489번 한번 해보세요. 헷갈려요 하는 사람은 그냥 개념만 잘 적어서 문제 풀면 그렇게 헷갈리진 않을 거야.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 얘의 방향 벡터를 알고 싶은 거지. 그게 얘의 법선 벡터야. 법선 벡터가 2 마이너스 1, 3이 되는 거지. 2 마이너스 1, 3.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1, 3분의 z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h의 좌표를 t에 관해서 나타내죠. 한 문제. 그래서 t라고 놓고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2, 3t 플러스 3이죠. 근데 얘가 평면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하죠. 그래서 2배 하면 4t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배 하면 t 마이너스 2가 되고 3배 하면 9t 플러스 6이 되고 거기다가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얘 하면 14t가 되고 2 없어지고. 오늘 산수 계산을 많이 실수하는 건데 어디 실수했을까? 응? 3 곱하기 3이라고? 아, 3 곱하기 9t 플러스 9구나. 미안해. 여기다 대입하면 3배 하니까 9t 플러스 9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4가 돼. 고마워. 그래서 t가 마이너스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점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 0이 되겠죠. 그래서 h의 좌표 구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쉽죠? 예를 들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요 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의 법선 벡터가 있고 얘의 법선 벡터가 있으면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도, 왜냐면 여기가 수직이거든. 여기가 수직이고 이걸 사각형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얘랑 가면 180도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항상 뭐였어? 예각이지. 그러니까 결국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요 각을 구하는 거거든. 얘랑 더하면 180도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어. 결국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뭘 구하는 거다?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요 각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얘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 요걸 구하게 되거든. 근데 얘랑 더하면 당연히 몇 도야? 90도가 되겠죠. 괜찮아? 다시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게 된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건 이 각이야. 이 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도가 나왔어. 법선 벡터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 30도 나오면 실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당연히 뭐야?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뭐야? 당연히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는 거야. 문제 갑시다. 다 했습니다. 자, 13번에 두 평면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3,-5,4가 되겠죠. 얘의 법선 벡터. 그 다음에 4,-5,3이 되겠죠. 얘의 법선 벡터.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코사인 세타는 크기, 내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4, 3, 12 더하기 5, 25 마이너스 10 절대값. 왜냐하면 예각이라서. 그래서 50이 되겠네요. 거기에 25.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다. 60도가 되겠죠. 답이 뭔지 모르겠다. 이루는 각이면 60도고 코사인 세타 값은 2분의 1이었으면 되겠다. 이번에 60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면 x 더하기 2y 플러스 3j 이퀄 0과 zx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zx 평면이 뭔지 보자. 여기가 x고 여기가 z고 여기가 뭐야? y야. 그럼 zx 평면이면 이거거든. 그럼 이거의 법선 벡터는 얘라고 놓을 수 있어. 맞아? 그럼 쉬운 게 뭐야? 제일 쉬운 게 0, 1, 0이지. 이 벡터가 제일 쉬운 게 0, 1, 0이야. 그래서 평면의 법선 벡터, 예를 들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다. 그럼 0, 1, 0. 예를 들어 x, y 평면의 법선 벡터다. 그럼 0, 0, 1. 뭐 y, z의 법선 벡터다. 그럼 1, 0, 0. 이런 식으로 두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의 법선 벡터는 뭐가 된다? 0, 1, 0이 된다. 그리고 얘의 법선 벡터는 1, 2,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 헷갈려야 하지만 개념만 명확하게 잡히면 이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런 개념만 잘 잡히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크기 내적 2가 되나? 그래서 루트 14분의 2가 되겠죠. 뭐 위아래 유리화하는 거죠. 14 곱하면 14분의 2 루트 14니까 2로 약분하면 7분의 루트 14죠. 뭐 이렇게 쓰던 이렇게 쓰던. 답에는 이제 이걸로 나왔고요. 유리화해서 501번 한번 해보세요. 직선과 수직인 평면 이런 것도 그려보세요. 어떤
이런 직선과 수직인 평면. 아, 그럼 얘의 방향 벡터가 얘의 법선 벡터가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자꾸 그려보려고 해야지 이해가 잘 되지. 말로 하면 잘 안 되죠. 다녀오세요. 이것의 수직인 평면과 아까도 말했듯이 직선의 수직인 평면이라는 건 여기에 방향 벡터가 얘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니까 얘의 법선 벡터를 뽑아 먹으라는 거죠. 그럼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한 거고, 이 평면과 2x 더하기 y 더하기 a z 더하기 5 이퀄 0. 얘가 이루는 가게 크기래. 그럼 얘의 법선 벡터와 얘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가게 크기가 60도가 된다. 그럼 코사인 60, 2분의 1이죠. 크기 4죠. 그래서 6 마이너스 2 a가 되겠죠. 아, 귀찮네요. 그럼 일단 얘가 14. a제곱 정리만 하고 조금 시간에 다시 계산할게요. 여기다 2 곱하면 2배 a 더하기 4가 되겠죠. 작은 데서 제곱하면 나올 건데 잠깐 쉬고 이어서 할게요.